본인 공연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들어와서 보셨나 봐요. 보시다가 글 쓰는 스타일이 가사를 쓰면 너무 잘 쓸 스타일인데 음악 쪽에 관심이 그렇게 있으면 가사를 써보는 건 어때요?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또 그때 덜컥 너무 좋다. 네가 준비한 것들 좀 보여줘 봐라 해서 갔죠. 준비한 것도 없었는데. 일단 제가 제 첫 팝은 마이클 잭슨이었고요.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만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뮤지션이 잘 없잖아요. 그 처음에 마이클 잭슨을 팝의 기준으로 듣고 나니까 나머지가 물론 이게 각양각색으로 훌륭하지만 가장 자극적이고 완벽한 거를 먼저 알아버리고 여러 가지 음악들을 그냥 집에서 할머니가 틀어놓은 뭐 가요 무대 같은 프로를 통해서 또는 이모가 틀어놓은 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저것 접하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인물한테 푹 빠진 거는 윤상이었는데 그게 가수로서 윤상을 봐서가 아니라 황치훈 씨를 보고 추억 속의 그대를 부르는 걸 보고 반하고 그 다음에 김민우가 이병열차 안에서 부를 때 반하고 그러다가 강수지가 시간 속의 향기를 부를 때도 반했어요. 근데 그 공통 분모에 다 윤상 작곡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음악이라는 걸 관심이 좀 본격적으로 생기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중학교 무렵쯤에는 좀 아무래도 일본 음악도 영향이 좀 컸었던 시대라 그쪽 음악도 많이 들었고 가요를 많이 들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3대장 작곡가가 있거든요. 윤상, 정재영, 정석원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신재홍 뭐 이런 분들 음악 좋아하고 그래서 그 작곡가로 좀 분류해서 많이 듣고 다녔어요. 저도 전혀 뭐 뜻은 없었는데 다만 음악 씬에 대한 동경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했었던 건 뭐 공연기획사의 이력서도 내보고 또 음반 기획사 같은 데는 언제 공고가 나나 좀 살펴보기도 하고 물론 뭐 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근데 제가 모바일 컨텐츠 회사 이런 데 일하면서는 나름대로 이제 벨소리 차트 이런 쪽 담당을 하면 저는 나름 그때부터 나 음악 일을 시작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. 작사가 된 건 제가 워낙 이제 작곡가 최애 작곡가 중에 한 분 당연히 단연코 김영석 작곡가님인데 그분이 콘서트를 하셨었어요.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구의 콘서트보다 빨리 예매를 해서 맨 앞줄에 앉았거든요. 김영석 작곡가님 가운데서 건반을 치시고 작곡가님이 곡을 준 많은 가수분들이 이제 게스트 형태로 나오는 공연이었는데 작곡가님을 일하는 와중에 뵙게 될 일이 있었어요. 근데 그 공적인 자리는 아니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저 너무너무 존경하고 작곡가가 너무나 되고 싶다. 근데 사실 제가 작곡가가 되고 싶어 쭉 살았다기보다는 작곡가를 동경했다는 게 더 맞는데 막상 어린 나이에 그분을 앞에서 뵈니까 좀 덜컥하고 했었던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영석 작곡가님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되게 좀 진지하게 좋아한다라는 게 대화 중에 티가 났는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구나 생각하고 한번 작업실에 와서 네가 준비한 것들 좀 보여줘 봐라 해서 갔죠. 준비한 것도 없었는데 가서 건반을 좀 칠 줄 아니까 치는데 조금 더 화성학 기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셔서 아유 뭐 그렇지 하고서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작곡가님 공연에 가서 사진을 찍고 공연 후기도 상세하게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러 제 홈페이지 한번 와주세요. 그래서 그때 홈페이지 주소를 드렸어요. 그래서 본인 공연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들어와서 보셨나 봐요. 보시다가 글 쓰는 스타일이 가사를 쓰면 너무 잘 쓸 스타일인데 음악 쪽에 관심이 그렇게 있으면 가사를 써보는 건 어때요?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또 그때 덜컥 너무 좋다 했는데 그러다가 바로는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서 문득 다시 생각이 나셨었나 봐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여기다가 노랫말 한번 써볼래요? 하고 곡을 주셔서 그때 이제 첫 가사를 써보게 됐죠. 그게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. 네, 그게 제 첫 곡이에요. 데뷔곡 작사가로서의.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걸 써서 됐는지
그 첫 곡이 되게 신비로운 게 그거는 지금 제가 봐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오케이가 됐겠죠. 특히나 뭐 김영석 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시경 씨도 오케이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후로 계속 뭐 성공 가도를 달렸냐, 그건 아니고 한동안 또 이제 쓰면 뭐 탈락하고 그 서바이벌 형태거든요. 작사도 가사를 여러 명한테 맡겨서 그 중에 베스트를 뽑는 형식이라. 근데 번번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역시 한 번의 어떤 해프닝이었나 싶을 만큼 오랫동안 그 다음 일은 없다가 또 간간히 몇 개월에 한 번 탁 또 일을 하게 되면 나 또 이쪽으로 좀 풀리나 싶지만 또 이제 그 다음에 암흑기. 그러다가 나중에 좀 한참 걸렸어요. 이제 이게 내 업인가 보다 싶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. 글 쓰는 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무슨 큰 뜻이 있다기보다 말 그대로 그냥 재밌어서 항상 하면 친구들이 보고 너무 재밌다고, 너 다음 일기 언제 써? 왜 이러고, 그게 그냥 재밌어서 썼지 특별히 어떤 그쪽으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.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 듣기도 훈련이 확실히 되는구나. 왜냐면 글쓰기도 훈련이 되니까 당연하겠죠. 그러니까 막 파고들어서 듣는 리스너였다 보니까 하나를 들으면 하루는 그 전체를 다 듣다가 이 노래 너무 좋아지면 그 다음에 드럼만 들을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베이스만 들을 때도 있고, 건반만 들을 때도 있고,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쪼개서 듣는 습관이 있었거든요. 그럼 너무 색다르거든요. 그렇게 들어버릇하는 습관이 그냥 작은 어떤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서 갑자기 없었던 베이스가 툭 나왔네. 여기서 그럼 철렁하는 말을 쓰면 어울리겠다. 뭐라든가 여기는 이 노래는 다른 노래에 비해서 비트는 있는데 드럼을 안 썼네.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발음으로 리듬감을 좀 써도 되겠다.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거는 그냥 좋아하는 일이라 계속 하는 거라 노력을 한다라고 하긴 뭐한데, 오히려 제가 하는 노력은 작사가이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 하는 예술이라는 착각에 절대 빠지지 않기. 이게 내가 한 곡을 놓고 보자면 스텝이라는 거를 잊지 않기. 그래야지만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은 이게 맞는데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그럼 저 안 할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는 사실 감각이나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관계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자만할 수도 있고 오만할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게도 되는 게, 자의식이 좀 지나쳐지면은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는 자의식이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, 가창자도 마찬가지인데 전문 작곡가, 전문 작사가는 조금 다른 부분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. 많은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, 많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,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서든 영감을 받아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를 길들여 놓지 않고 출퇴근 개념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일이 없는 날도 작업실에는 나가요. 그래서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. 안 그러면은 너무 영감에 기대해서 쓰다 보면 영감은 언젠가 휘발되고, 기다리면 다시 채워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. 저는 좀 꾸준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. 쓰고 싶은 마음, 이게 써야지 하는 결심 똑같아요. 학생, 직장인, 창작하는 사람들 공통적인, 다들 앉으면 하는데 그 앉기까지,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하면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요. 앉으면 나오는 걸 아는데,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 얼마나 힘들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똑같아요.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. 근데 공부가 힘든 건 하는 과정보다도 그 앉기까지가 오래 앉아 있는 게 문제잖아요. 회사 일도 뭐 이만한 자료를 만들어야 될 때 시작이 엄두가 안 나는 것처럼, 솔직히 현실적으로 답을 드리면은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쓰겠다고 결심한 그게 제일 어렵죠.